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호 교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히 잘 계시죠? 예. 제가 교도님들이 안 계신 가운데 법회를 보다 보니까 매번 빠뜨리고 가는 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댁에 계신 분끼리 반갑습니다는 어색할 것 같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엊그제 교당에 다녀가신 도반님께서 갑자기 자녀들이 또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 기분이 다시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이제 30 가까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나 싶어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이게 일주일 가고 2주일 가니까 요즘 좀 힘들대네요.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 마음을 돌려서 이 일생이 얼마나 행복한 기간이냐 하고 마음을 잘 돌리니까 또 역시 행복하더랍니다. 역시 참 다행스럽습니다. 대각개교의 달입니다. 일제하에서도 이 춘3월, 예전에는 이제 대각개교를 음력으로 하니까 3월 26일이었죠. 지금 양력으로 하니까 4월 28일인데 그 일제하의 춘3월에도 대각개교의 기쁨을 함께 맞이를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할 수는 없지만 아마 6.25 한국전쟁 때 그 기간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처럼 오랜 기간을 이 교당에서 함께 법회를 임하지 못하는 기간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월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어찌 다행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대각개교의 달인 것은 그 역사는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달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서원을 흔들림 없이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기 23년에요. 총부산업부에 근무하던 손학경이란 교도의 집에서 법신부를 봉안을 하게 됐습니다. 송악동에 있었는데요. 그날 법신부 봉안식 주례를 김형호 제자가 주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독경문이 반야신경밖에 없어서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오니까 좀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총부에 와가지고 대종사님께 우리도 반야신경 말고 우리 경문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노트에다 연필로 해가지고요 이론상 서원문을 그때 그러니까 원기 23년에 쓰기 시작하고 그해 11월에 이론상 서원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전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난리가 나서 다 없어지더라도 이론상 이 서원문 하나만 있으면 우리 법을 다시 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성불 제중하는 그 발언을 이룰 수 있는 그 부처님의 지혜 본문이 가득 담겨 있는 기원문만 같은 겁니다. 우리 이걸 독송을 많이 하면 그런 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론상 서원문을 독송할 때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여 그러죠. 법신불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처님이고 대종사님의 부처님이 법신불입니다. 그 법신불을 채받아서 이 사막을 온전히 공부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가 정신수양 공부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가 사리연구 공부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가 작업치사 공부잖아요. 이 사막 공부를 평시에도 하는데 좀 깊이 있게 하는 방법은 없냐?
깊이 있게. 그것이 바로 훈련법입니다. 시간과 장소, 때를 정해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정기훈련법이고, 그 정기훈련법에서 얻은 그 소득을 내 일상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실행하는 것이 상시훈련법이에요. 이 훈련법은 이 사막 공부를, 마음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훈련법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4조에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이 4조에서 선기는 뭐냐면, 예전에는요, 우리 얘기하는 이 훈련이 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 그래서 여름에 3개월 하는 하선이 있고 겨울에 3개월 하던 동선이 있었어요. 요즘 얘기면 정기훈련이겠죠. 그걸 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선기는 뭐죠? 이 훈련이 열리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을. 선비는 뭡니까? 그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훈련원에 되는 훈련비죠. 훈련비. 전문 공부는 뭐냐면 평상시보다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이 정기훈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3개월 했기 때문에요, 그때 20원씩 냈대요. 그 20원이 요즘 돈 얼마인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3개월 선비를 20원씩 냈는데, 그 선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그 3개월 동안 오롯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하는데, 본인 부담이 안 되면 총부 안에 저축조합을 승계를 받아서 상조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상조조합에서 그것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이제 산업부나 농업부에서 각자 벌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마저도 안 되는 분은 어떠냐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 시간만, 새벽하고 밤 시간만 함께 그 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얘기를 하니까 절에 사는 하안거, 동안거가 퍼뜩 생각이 나죠. 예. 거기와 기간이랄지 큰 틀은 유사한데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거가 인도에서는 원래 바르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우기라는 표현, 원뜻은 우기예요, 우기. 안거가 원문은 우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을 펴시기 전에 그 당시 인도 문화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 때 수행을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인도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문화에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철칙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때는 비 맞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하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우기, 비가 그치고 나면 비가 오는 사이에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비가 그치니까 벌레들이 나와요. 그럼 다니면 밟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한 군데 모여서 선을 했던 것이 일종의 이제 안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 남방불교, 동남아 쪽에서는 이 여름에만 이 안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안 하고요. 예, 우기에.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인 이 북방불교에서는 동안거가 있잖아요. 예, 동안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남방불교에서 초기에는 상당히 최근까지만 해도 출가승 중심으로 이 안거를 해왔는데, 1960년대 이후에 이 불교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을 깨친 스님들이 제가 불자들을 열면서 1960년대 윗바사나에서도 제가 신자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방불교에서는 아직도 하안거, 동안거가 출가승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출가승을.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도심에 있는 포교당 선원에서는 제가 신자를 대상으로도 3개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기간을 두고 하는 그런 안거 형태의 수행 풍토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당대 때는 원불교는 재가 출가를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선비만 낼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이 동선 하선에 참석을 할 수 있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자료 보니까 이 사선기, 그러니까 3개월씩 4번을 물론 건너뛰어서 해도 됩니다. 사선기를 마친 사람은 재가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무 출신의 역할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 단순히 선만 하는 게 아니라 교무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선기를 참석을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 즈음에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기간이 차츰 줄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석 달이 한 달 됐다가 줄다가요, 후에는 그마저도 이 일선의 교무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수선하죠.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강습이라는 형태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기억에 교당에서도 강습을 했거든요. 한 일주일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리 강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이게 전문 선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출가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선언으로 바뀌고, 이게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유일학님을 개교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길게 봤을 때는 이 교역자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길게 하는 훈련이 거의 없죠. 아마 저희 교무들도 일주일 열흘 하다가 이제 2주 하자고 최근에 정했는데, 저희 예비교무 때는 2주간 훈련을 온통 이 형태대로 했거든요. 그러면요, 기운이 불끈불끈 납니다. 기운이요. 최근에 하는 게 이제 만덕산에서 2주 정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선, 하선. 하선은 1주하고 동선은 2주하고 그러는데, 기회만 되면 시간을 내서 그 2주만 해도 상당히 그 맛을, 선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교당에서 해보려니까 이 코로나가 우선 선방부터 1박 2일, 2박 3일 해보려는데 마음대로 안 됐는데, 교당에서도 여건만 되면 아마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5일 정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기회 봐서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우선은 2박 3일을 해봤잖아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보다 깊이 있는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초선은, 최초의 초선은 어디서 했냐면 원기 9년 여름에 만덕산에서 초선이 이루어졌어요.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내장산을 거쳤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인연들을 만났잖아요. 그 인연들을 만나가지고 원기 9년 여름에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가 6월 1일 날 있었는데, 그 직후에 만덕산에 김씨 소유 산재당인 만덕암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비공식적인 하선을 처음 하게 됐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은 누구냐면 대종사님, 정산, 오창건, 김광선, 전음관, 박사시와 이청춘, 대산종사 할머니인 노덕송옥, 전삼삼, 이동진화, 김삼매화, 어린 김대거,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선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최초의 선이 이루어져서 만덕산은 초선 성지로서 이름을 우리가 정하고 있죠. 그러면 1차 정기훈련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갑자기 원기 9년이, 그러니까 불법연구회 정기총회가 이루어졌던 것이 원기 9년이 1924년이 60갑자로 갑자년이거든요. 그 갑자년 이듬해인 을축년에 최초의 하선을 합니다. 하선을. 그래서 갑자 다음에 을축이잖아요. 그래서 을축하선이 제1차 정기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 지도 규모가
정산 종사가 이제 젊은 정산 종사죠. 그때는 종사 아니니까 정산 종사 교무 송규 교무 지도하에 여성 제자 11명이 총부에서 선을 나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서울에서 온 제자들도 몇 명 끼어 있었어요. 끼어 있었는데 총부에 이제 선방이 마땅히 없으니까 전음광 해산 전음광의 사갓집을 빌려가지고 그 공간도 같이 이용해서 이제 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력 5월 6일에 결제를 해가지고 3개월 뒤인 8월 6일에 해제하는 그런 훈련했는데 이때 이제 훈련 과목이 같은 11과목인데 두 과목은 이름이 달라요.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여기까지 같고요. 의두 대신에 문목이라고 써요. 물을 문자, 눈목자.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목이니까 뭐겠어요? 본래 면목을 그 본래 면목을 물어라 그 말을 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문목이라고 해서 의두가 처음에는 문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성리, 정길기, 주의, 조행하니까 상실기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상실기 대신에 수시 설교가 있었어요. 수시 설교. 예. 그래서 여러 한 과목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그 훈련법을 제정을 한 뒤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을추 가선이 열리기 전 총부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이 총부 경제를 어찌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엿장수로 하기로 했어요. 엿장수. 엿을 만들어서 엿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센 팔산 김광선 제자가 이 엿방구를 쿡 짜면 뭐라도 이렇게 건더기가 나중에 씹는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 한 방울도 안 남게 콕 짜는 거예요. 이게 어린 동생 제자리 옆에 앉아가 형님 살살 좀 짜시오 좀 먹게 이제 그런 농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엿장사를 해봤겠어요? 이 동안 제자 같은 경우는 부끄러워서 이 엿장수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삼례 장해가지고 엿판을 들고 파는데 못 오니까 얼굴은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꾀를 냈어요. 애들을 불러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앞에서 엿사리 앞에 애들한테 엿사리 하면 뒤에서 이제 사람들은 엿을 파는 거예요. 엿을. 그리고 다 팔고 왔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 해보다 보니까 이 엿장수는 총부 유지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조금 하다가 11월에 엿장수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 다음 대책으로 뭐 했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일제 동양 뭡니까 이 장농하는 것을 좀 빌려가지고 거기서 세경 뭡니까 이제 인건비를 좀 받았겠죠. 임금을 받아서 총부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선비를 마련하기도 하고 총부 운영비도 마련, 요즘 얘기는 총부 유지비죠. 유지금을 마련하기도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 대책을 만드는데 그냥 마냥 하면 안 되니까 상조조합을 예전에 영산에서 방언할 때 이뤘던 저축조합을 승계받아서 상조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상조조합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뭐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과일 키워서 한 그 수입을 여기다 모아요. 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도 모으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돈들이 모이는데 정기 훈련을 나중에 나기 위해서 선비를 저금하기도 하고요. 총부에 있는 어린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유경비를 저금하기도 하고 그런 돈이 모여지면 땅을 매입을 하고 누에도 키웠죠. 과수원도 하고 돼지도 키우고 또는 일부는 그 불법연구 회원들한테 저리로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축조합을 운영을 해서 총부 초기에 경제 기반을 그걸 중심으로 꾸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해 농업부에서 한 해 농사를 지면 부서별로 결산을 해요. 어느 해 결산 그 해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산하니까 이게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나니까 땅이 꺼지게 걱정을 해요. 올해는 우리가 선을 못 나겠다. 왜냐하면 여기 농업을 해서 수익을 나가지고 수익이 난 걸로 선비를 내야 되는데 선비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게 적자가 나가지고 이게 서울이나 부산에 이제 형평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야 선비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보다 걱정을 하니까
같은 농업부원이던 전종환 씨가 자기가 저축해 놓은 돈 60원을 내놔요. 농업부원들이 이 훈련에 참석을 하게. 막 사양을 하죠. 안 된다고. 그런데도 갔다가 이제 그 회계하는 데 돈을 내버려요. 내니까 한편은 미안하고 한편은 감사하고, 그런데 이거 좀 공평하게 하자. 3개월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인당 20원씩 3인분은 냈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2달씩만 2개월치만 참여하기라고 기회를 더 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황정신행이 선을 나다가 하루는 총부 뒤에 어디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그 뒤에서 농업부원 청년 하나가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몹시 안 돼서 가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나도 저 선에 들어가고 싶은데 선비가 없어가지고 선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논에 가서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안에서 경 읽는 소리, 공부하다가 재밌게 웃는 소리, 대중상에 설보 보는 소리 밖에서 들으니까 몹시 섭섭했던 거예요. 화장실도 훌쩍훌쩍 울고 있으니까 안 됐어요. 황정신행이 대종사님께 와서, 대종사님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들도 좀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여건이니까 본인이 대신 내겠다는 그런 뜻도 있었겠죠. 안 된다. 안 된다. 며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울고 있어요. 이 선방 근처에 있는 화장실이었나 보죠. 또 다시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놈 오라고 그래라. 불렀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방 가서 선생할 거냐?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거라 이놈아. 그만 울어라 그랬대요. 그만 울어라.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 거 대신 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여튼 선비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 선에 참여를 했다 그 말이죠. 대산종사께서 한참 뒤죠. 이제 총법사 되신 뒤니까 어느 교도가 감상담을 얘기인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선을 나기 위해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적금을. 그러니까 무척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부터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3세 업장이 녹는다고 그랬다. 불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이 선빵 앞에 가서 이제 공양 좀 했겠죠. 스님들 선나시라고 공양하시고 그 선빵 문고리를 잡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선하는 수도인들이 드나드는 절을 문고리를 잡고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묻는데요. 너 선빵 문고리는 잡고 왔느냐 그런데. 결국에는 가까이 하면 3세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법력과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니, 그런 말을 빗대가지고 한 말일 텐데 그런 말이 있다 그 말이죠.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선방에 입선하는 것이 큰 광명을 받는 길이고 3세 업장을 녹이는 길이다. 결국에는 이 동선, 하선, 지금보다 좀 긴 그 훈련에 참여를 해서 깊이 있게 사막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밝은 지혜를 얻고 깊은 수양률을 얻고 취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니까, 그걸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세 업장을 녹이는 것이고 마음을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예. 이제 정기훈련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전에 말씀하신 정기훈련법을 보면,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과목으로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길기, 상실기, 주의, 조행 과목을 정하였나니, 연불, 좌선은 정신 수양 훈련 과목이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고, 상실기, 주의, 조행은 작업치사 훈련 과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불은요, 나무아미 타불을 염송하는 거예요.
불가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할 때는 극락세계, 사후의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을 하는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나무아미타불은 그게 아니에요. 나무는 귀의한다,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 아미타는 뭐죠? 예, 아미타, 무량수, 한없는 목숨, 한없는 수명,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불은 깨달음,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생불멸 영원한 그런 깨달음의 자리가 어디죠? 내 마음. 그런 부처님 어떤 부처님? 법신불이잖아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을 할 때 어느 상을 그리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염불, 그 한 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혹여 굳이 부처님 한 분을 그리려면 저 둥구신 법신불을 그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나무 법신불, 나무 법신불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나무 법신불, 나무 법신불, 나무 법신불, 그래요. 법신불을 그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되되, 그 다른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가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염불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선은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머무르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며 밝고 고요하고 분별이 없는 그 본래 마음자리에 귀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불은 일이 있을 때, 좌선은 일이 없을 때, 염불은 일을 하면서도, 좌선은 일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서로 여건에 맞게 하는 거지만 둘 다 수양 과목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요. 보완관계. 또 하나, 평시에 번뇌가 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좌선에서 입정에 들기 힘든데, 그런 경우에는 염불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좌선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108배를 하고 난 뒤에 좌선해도 좌선이 잘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과 좌선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건에 따라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뭡니까? 이 수양 과목이라는 얘기죠. 아울러 살 수 있다는 얘기. 버스 타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갔어도 노는 시간에 거기서 뭐 눈 감고, 어차피 지공선사니까, 지하철 공짜로 타는 선사, 지공선사니까 선을 해도 되지만 속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일 없을 때 염불 하시면 돼요. 그게 수양이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전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전을 얘기해요. 교전에다가 플러스 그 교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경전, 그거를 경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전이 가르치는 뜻은 뭐냐면 그 법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향로를 잘 잡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경전에 우리가 봉독하는 뜻입니다. 사경을 하는 것도 경전 공부죠. 예, 읽으면서도 할 수 있고 사경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강연은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교린 어떤 주제를 줘가지고 격을 갖춰서 본인이 연마한 것을 대중 앞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나의 지혜머리, 해도를 단련시키는 것이 바로 강연이죠. 경강도 강연의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회화는 뭡니까? 하루를 살면서 느꼈던 감각감상이나 자기가 취사했던 심신작용 처리권을 자유스럽게 발표를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격이 없어요. 어떤 틀이 없어요. 강연은 틀이 있죠. 회화는 틀이 없어요. 이것도 상호 보완관계예요. 약간은 일정한 틀을 두고 같은 사리 연구 과목, 지혜를 밝히는 과목인데 강연은 틀, 격을 두고 하지만 회화는 격을 안 둬요. 그러죠? 그래서 서로 간에 회화를 하다 보면 자기 지혜머리가 밝혀진다, 그 얘기죠. 원래 회화는 우리 단회할 때 주제 정해놓고 하는 게 원래 회화가 아니에요. 원래 회화는 자기가 하루 지내면서 얻었던 감각이나 감상, 심신작용 처리권을 지도인 앞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줄맞게 밝아졌는지 아니었는지 감정을 주고받는 이것이 회화예요. 원래 회화가. 이거는 원불교의 독특한 사리 연구 공부법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건 아무 데도. 의두는 좁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두를 의두라고 보는데, 대종사는 과거 불조들이 내려줬던 불교에서 1700 공안으로 내려온 그 화두의 범위를
국한하지 않고 일상에서 이치를 통해서 연마되는 거, 일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 이것도 의도의 범주로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화두보다는 훨씬 더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이건 왜 그러냐면 의도도 1700 공안에 국한되는 수도를 전문하는 사람만 한해 살 수 있는 그거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의도를 얻을 수가 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그 신문 보고 드라이브 스루가 좋다고 얘기했더니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사람이 맥도날드 가서 이게 햄버거 또는 뭐 스타벅스 가면서 차 타고 몰고 가면서 받는 것을 착안해서 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할 수 있을까, 항상 이게 의도가 걸려. 자기 일과 관련해서. 그 보건소 직원은 그 일과 관련해서 이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시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의도가 걸려 있어요. 자기 일에 의해서. 근데 그날 그 커피 드라이브스루 했다가 그 딱 보고 이거다 한 거죠. 이거다. 의도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700 공안에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리는 성품성자 이치자인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론상 서문에 보면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그랬죠.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고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 성이에요. 그래서 성리예요. 예?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 부르는 성가 있죠. 법신불 찬송가 뭐라고 그러죠? 사은의 본원이시여 열의 불성이로다 그러잖아요. 사은의 본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을 줄여서 사은의 본원이라고. 그 사은의 본원, 우주만유의 본원이 성리의 리고 열의 불성,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 성이에요. 그래서 성리예요. 그게 우주와 사람의 근본되는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성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기일기는 하루를 지내면서 작업을 한 시간, 수입 질출, 심신작용 처리한 거, 이거를 일일이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육상전의 실적, 나의 하루 동안의 영육상전의 실적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기일기다. 여기까지가 사리연구 과목이에요. 자, 상실 작업 취소 과목 세 가지 있어요. 상실기, 주의, 조행 있잖아요. 상실기는 그날의 유무념 처리한 거, 계문 지킨 거, 그 범과한 것을 기재시키는 게 상실기의 주 내용이고, 주의는 뭡니까? 그날 육근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않고 한 거, 유무념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는. 그럼 조행은 뭡니까? 조행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예의, 범절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훈련, 정기 훈련 해놨어요. 신발을 잘 놔야 된다. 스승을 잘 모셔야 된다. 동지간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노소간에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 훈련 안 해도 그건 기본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조행,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걸 일러서 작업 취소 과목. 이 11가지 과목을 3개월 동안 하면서 깊이 있게 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자, 그걸 어떻게 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진아는 궁궐에서 살다 나왔거든요. 육타완. 이 동진아가 그 처음 을축하센에 참여를 했는데 남치마에다가 노랑 저고리를 입고 왔어요. 이게 귀부인가 남치마에 노랑 저고리 입고 오니까 총부에 있는 촌사람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그죠? 거기다 놓고 사람도 꼿꼿하고 도도해요. 11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객 중에. 근데 그게 한 명 자기 친모인 김삼매를 하나 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그래 까다로워 보이는데 건강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담배를 좀 피웠대요. 담배를 못 끊고 와가지고 이제 대종사님 스승을 깍듯하게 존경해 모시고 지도교면 정산인 당신보다 6살 아래요. 6살 아래인데 오빠 일기는 어떻게 고는하여 6살 아래 교무님한테 오빠 일기는 어떻게 고는하여 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래도 보기에는 그렇게 도도하게 보였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고 그랬대요. 자, 그럼 1차 을추가 셋된 새벽에는 좌선을 2시간을 했고, 낮에는 경전하고 일기 공부를 해요. 경전하고 일기, 뭐 정기일기, 상실일기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경전을 하는데 이 동진화나 뭐 이제 자기 선비 내고 온 사람 몇 사람은 학교를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해도 아는데, 일반적으로 설명해도 아는데, 그 중에는 선비는 자비로 냈는데 학교를 못 간 분이 몇 분 끼어 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설명을 할 때 정은 무슨 뜻이고, 신은 무슨 뜻이고, 수는 무슨 뜻이고, 양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학교 나온 사람 답답하겠죠. 이미 정신수양 알아듣는데 그럴 정도로 세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리고 연불을 이제 그 강연하고 회화하고 연불은 초순, 중순, 하순을 나눴을 때, 초순 열흘은 강연을 하고, 중순 열흘은 저녁 2시간 저녁에 회화를 하고, 하순 열흘은 연불을 했대. 연불을 할 때 그 당시에 목탁을 안 썼어요. 목탁을 안 쓰니까 나무아미 타 부르는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무아미 타 불 할 때마다 죽비를 쳤대요. 나무아미 타 불, 나무아미 타 불, 나무아미 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연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연은 뭐 갖춰져 있는 게 좀 이런 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러 앉아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사자리 앉아서 좀 어설프게 좀 했던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과목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진화가 지병이 있던 소화불량 증세가 이 훈련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훈련하다가 피우던 담배도 끊고 은단을 사용을 하게 됐대요. 은단을. 서울에서 오면서 은단을 사왔는데 은단이 떨어졌어요. 하루는 오창근이 솜리 시장을 간다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가우루 좀 사오래. 가우루가 뭐냐면 은단, 향내나는 은단인데, 제가 가우루 뜻이 뭔가 몰라서 이제 사전을 봤더니 일본 말로 향내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가우루가. 은단을 사오라고 했는데 오창근이 저녁에 오는데 보니까 가오리를 사가니, 가오리, 큰 가오리를 몇 마리를 사오는 거예요. 이제 이 동진화가 아니 가오루 사오라고 하는데, 가오루 여기 있잖아. 가오루. 그 가오루 말고 은단 가오루. 그날 저녁에 가오리 공양을 아주 잘했대요. 가오리 공양을. 그런 일이 있답니다. 선방에 참여했던 권동화가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선나는 중에 그랬나 보죠. 아기가 죽으니까 상심이 돼가지고 방에가 누워 있어요. 권동화는 누구냐면 아까 그 집을 빌려준 전은광 부인이 권동화예요. 전은광 부인이 선날 때 상심에 누워 있으니까 대종사님 그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방문 앞에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일로 선방엔 안 가고 종일 누워 있다는 것이냐? 빨리 선방 가거라 그랬어요. 밖에서. 그 말 삼한번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선방을 갔다는 거예요. 선방을. 대종사께서 선원 결제식을 할 때 법문하셨어요. 결제는 맺을 결제잖아요. 맺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과 정신을 딱 맺고 시작하니까 결제라고 하는 결제식인데, 그대들이 선원에 입선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다. 환자가. 보통 사람은 이 육신의 몸에 병이 들면 당연히 병원을 가는 걸로 아는데,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할 생각을 않는다. 마음의 병이 생기면 도가에서는 도덕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하고 그 가르친 교법을 약제라고 한다. 약제. 그리고 교당을, 그 선언을 병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문하셨죠. 그래서 마음병을 치료를 하고 나면
고락을 초월한 괴로움과 즐거움도 초월해서 극락생활을 하게 되고 거래, 마음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서 내 경우는 복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이 선중에 마음병 치료를 잘 하는데 정성을 들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마치고 이제 해제잖아요. 해제. 딱 마치는데 해제 때 해제 법문 하시는데 해제식은 이 작은 선원에서는 해제를 하는 거지만 큰 선원 어디죠? 내 일상으로 돌아간 게 큰 선원이야. 이 선방이라고 하는 데는 작은 선원인데 이 작은 선원 해제를 하지만 내 일상에 돌아가는 이 천지는 큰 선원이다. 큰 선에선 다시 결제라는 것이다. 이게 정기훈련을 마치면 정기훈련은 해제를 하지만 상시훈련은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식을 단순하게 해제식으로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법을 알지 못한 거다. 지금 그 헛공부했다. 3개월 동안 헛공부했다. 그래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역시 또 공부 자료가 되고 서로 보완되는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보완되는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적금 들잖아요. 적금 드는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선비 적금도 훈련비 적금도 좀 들으면 좋겠다. 훈련비 적금 들어서 훈련 날 때 당신 집에 없을 때는 우리 살림 어떻게 하라고라 그러면 그 선비에 포함된 돈을 좀 떼서 살림을 하고 주고 그 선비로 훈련을 참석하는 그런 결심도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회보 2, 3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선방에 들어앉은 나의 느낌. 70세수 드신 이철옥이라는 당시 선진께서 거기 보면 구두, 이철옥, 필기, 이완철 그래 돼 있잖아요. 이철옥 이분은 글을 몰라요. 당신 감상을 말로만 하니까 글을 쓰는 이완철이 받아 써가지고 필기 이완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철옥이 처음으로 선방에 들어앉은 느낌 그 내용이죠. 앞뒤 짧은 귀절만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70 늙은이가 책보를 끼고 공부하려고 학교 왔다면 누구나 망령 같다고도 할 것이요. 그러죠. 그러나 저로서는 10여 년간 원하고 바라던 소원을 성취한 것이니 기쁘다. 마무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 회우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잃지 마시고 정진 노력하시어 철옥이 같은 나 같은 만년에 한탄이 없도록 공부 잘 하시기를 부탁하고 이만 두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2, 3면 글씨가 작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방 가는 길은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래야 됩니다. 선방을 가는 거는 설레고 기대가 돼. 다녀오면 보람이 있고 힘이 나야 돼. 힘이 나야 돼. 그것이 바로 선비를 마련해서 선방에 참여하는 정기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여건을 만들어서 우선은 짧게 하는 우리가 가는 건 1박 2일 훈련밖에 안 되는데 긴 훈련, 일주일 정도 또는 보름 정도의 훈련에도 작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지 선비만 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모든 일이 다 미리 다 처결을 해놔야 돼요. 내가 그 기간 없어도 별일이 없도록 다. 그러니까 선비의 뜻에는 단순히 훈련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내가 미리 다 처결해 놓는 것도 그 선비에 포함되는 뜻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보다 깊이 있는 사막 마음 공부의 전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